아, 아, 아.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입 독해를 맡고 있는 박철희입니다. 지금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교재는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재로 나가기 때문에 교재는 챙겨오셔야되고요. 오늘은 제가 드린 프린트로 수업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또 새로 드린 프린트로 마저 수업을 하겠습니다. 교재는 아마 다음 시간부터 이용하지 않을까. 먼저 제가 드린 프린트 보시겠습니다. 거기 어디 보시냐면은 5페이지 보세요. 1, 2월 달에 다녔던 학생들은 이미 한번 본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이 자료를 다시 하는 것은 신규생들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보시고, 일단은 우리가 독해하기 위한 제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페이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타동사의 목적어를 을룰로 해석한다. 이게 독해에서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우리가 네이티브가 아닌 이상해야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1번 항목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는 무조건 을룰로 해석하는 것. 첫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숲은 store 저장합니다. estimated는 대략 이렇게 되죠. 대략 300빌리언 톤 을. 그래서 톤 밑에다가 우리말 을을 이렇게 쓰세요. 제일 중요한 걸 했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제일 중요한 건데요. 숲은 저장합니다. 300빌리언 톤 을. 두 번째 예문. 숲의 파괴는 account for 밑줄. account for는 아까 첫 번째 예문에서 store과 달리 account for는 단어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그래서 앞으로 두 단어 이상 모인 것을 구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지 않죠? 두 단어 이상 모이면 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타동사 구라고 합니다. account for 타동사 구. 그러니까 단어 두 개 이상 모여도 타동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목적어가 뭘까요? 15%가 목적어예요. 거기다가 을를 쓰세요. 해석하면 숲의 파괴는 15%를 차지합니다. 세 번째 예문. take advantages of에다가 밑줄. take advantages of는 몇 단어입니까? 세 단어. 즉, 두 단어 이상이면 뭐라고 한다? 구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이것도 타동사 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적어가 뭘까요? their right가 목적어입니다. 거기다 을을 쓰세요. 그럼 해석하면 take advantages of가 뭐뭇을 이용하다, 활용하다거든요. 그럼 해석은 많은 시민들은 이용합니다. 그들의 권리를.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단 제가 서두에 타동사의 목적어는 무조건 을로 번역하라고 했는데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을로 해석되지 않는 동사들이 밑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answer, approach, affect, sign, concern 등등이 그렇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톰은 거주해 왔습니다. 서울을. 해석이 자연스럽나요? 어색하나요? 서울을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선생님이 분명히 타동사의 목적어는 을룰로 해석하랬는데 얘는 서울이 을룰로 해석이 어색하죠? 그럼 얘는 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쉽습니까? 얘는 그럼 타동사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번역하려면 서울에 거주하다가 자연스럽죠? 그럼 서울에에 해당하는 전치사 in이나 to를 넣어야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이 오른쪽처럼 inhabited in 서울 이러면 정말 자연스러워 해석이. 탐은 거주해 왔습니다. 서울 안에서. 자연스럽죠? 그렇지만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두 번째 예문. lightning 조명은 influence 영향을 끼칩니다. 고객들을. 자연스럽나요? 조금 어색하나요? 어색하죠? 고객들을이라고 하면 어색하고 고객들에게라고 하면 자연스럽죠. 그러면 목적어가 을로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타동사가 아니구나라고 학생들이 착각하기 쉽지만 이건 타동사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동사는 원칙상 목적어를 을로 해석하지만
예, 아래에 쓰여진 몇 개 동사들은 목적어가 을룰로 해석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타동사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lightning이 influence 영향을 끼칩니다. to the customer 고객들에게. 우리말은 자연스러울지언정 영문법은 틀린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한 번 더 기회 드립니다. 인간은 affect 영향을 끼친다. 기후 변화를 어색합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어색합니다. 많이. 그러면은 affect는 을룰로 목적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타동사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른쪽처럼 뭘 넣기 십상입니까? to the climate change 넣으면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친다. 자연스럽죠? 그렇지만 이건 문법적으로 틀린다. 왜냐하면 affect는 목적어를 을룰로 해석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죠? 2번 영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기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2교시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일단 제 강의 포인트는 해석은 기본이고요. 그 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무한 강조하는 것은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나중에 독해 노하우도 수업할 거고요. 문제풀이 방식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여러분이랑 저의 유일한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해석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문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까지 수집하고 꼼꼼하게 정리한 모든 독해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은 두세 달 안에 저랑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의 격차는 결국 어디서 나냐면 해석력이에요. 결국에는 문제 출제 포인트 다 알고 독해 노하우 다 배우더라도 결국에 시험장 가서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이진수랑 맞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해석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그 해석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지금 이게 제목이 필수 해석 원칙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해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치사 오브에 대한 해석입니다. 전치사는 참고로 98개 정도 있어요. 뭐 더 있지만은 98개 정도는 현강에서는 4월 달에 특강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제가 예문을 들어서 설명할 거고요. 어쨌든 전치사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오브예요. 오브에 대한 번역은 그럼 뭐냐? 뭐뭐의라고 해야 돼. 이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막상 시켜보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망치는 겁니다. 자, 전치사 오브는 무조건 뭐뭐의. 단, CF. 문두의 오브. 문두라는 것은 문장의 맨 앞이죠. 문장의 맨 앞에 쓰인 오브는 뭐뭐의가 아니고 뭐뭐 중에서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예문을 한번 보시죠. Voices were heard. 음성이 들렸습니다. even 심지어 독일 내부에서도 음성이 들렸다. 그러면 어떤 음성이냐? 무슨 락보컬의 음성이냐? 어떤 음성이냐? 제가 밑에 설명을 해놨죠? 설명을 해놓으려고 제가 화살표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voices에다가 밑줄을 걸었죠? voices를 설명하려고 제가 화살표로 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화살표는 voices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그럼 어떤 음성이 독일 내부에서 들렸느냐? warned of. warn은 경고하다 동사죠? 그러면 이제 배운 대로 왔어요. of는 어떻게 번역하라고? 뭐뭐의. emergency가 출현입니다. 출현의 경고하다. 출현의 경고하다 음성.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출현의 경고하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제가 전치사 of는 뭐뭐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럼 우리 영어 교육자들 입장에서 학생들이 이거 왜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안 됩니까? 영어학자 입장에서 정말 쉬운 변명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학생에게. 이거는 수거야. 네? 이거는 원칙대로 안 되는 수거야. 영어 이 새끼야. 아, 예. 영어 선생님이 제일 쉽죠. 돈 벌어먹기. 안 되면 수거라고 하고요. 되면은 이거 원칙대로 안 해? 안 되면 그건 참 수거야. 예외야. 이거 예외야. 네. 그래서 warn of는 수거로 타동사 구입니다. 수거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죠. 수거라는 것은 원칙대로 번역이 안 되면 수거란 거예요. 그래서 warned of는 수거로서 타동. 아까 전에 1번 파트의 예문 account for하고 take advantage of 이거 전부 다 수거예요. 그래서 warn of는 뭐뭐를 경고하다라는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emergency의 이게 아니고 emergency를 경고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부터는 원칙대로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new sense, 새로운 생각의 of nationalism, 민족주의의. 그렇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음성들이 들렸습니다. 독일 내부에서도. 근데 어떤 음성이냐면 경고하는 음성. 뭘 경고합니까? 출현을. 아니 뭐의 출현입니까? 새로운 생각의 출현. 아니 어떤 생각입니까? 민족주의의. 민족주의가 원래 독일에서 나왔죠. 근데 그 민족주의가 다시 부활하려는 것을 경고하는 음성이 들린다. 됐지? 그 다음에 참고로 아까 화살표 표시한 부분에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화살표가 아까 voices를 수식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화살표가 조금 영문학자들 입장에서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조금 없어 보이죠? 그래서 앞으로 화살표는 안 쓰겠습니다. 화살표는 앞으로 뭘로 바꿀 거냐면요. which 혹은 that 혹은 뭐 who 이런 관계대명사.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우리말 하면 뭐예요? 화살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온 어떤 명사를 수식해주는 이 국내에서 유일한 설명이에요. 이런 설명이 없어요. 관계대명사 개념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니 세상에. 그래서 which나 that이나 who를 앞으로는 화살표 대형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voices which warned of 이렇게 이제 바꿔서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죠? 관계대명사 설명 끝. 다음 예문 보시죠. 두 번째 예문입니다. 공룡이 아마도 eventually 마침내 die 죽었다. 갈증의 기근의 죽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다 뭐다? 수거. 그래서 die of는 실제로 모든 수거장에 들어가 있는 단어죠. die of가 뜻이 뭡니까? 뭐뭐으로부터 죽다 이 뜻이에요. 뭐뭐으로부터 죽다. 가보겠습니다. 공룡들은 아마도 마침내 갈증과 기근으로부터 죽었다. 됐죠? 세 번째 예문. 문두의 오브는 뭐뭐 중에서 그 두 소년들 중에서 존이 behaves는 자동사 행동한다. 더 more 가로묶고 politely 가로묶고 좀 더 부사예요. 더욱더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3번 등위 접속사에다가 밑줄. 등위 접속사는 총 7개가 뜻입니다. 정리하자면은 and 등위 접속사는 총 7개가 되겠습니다. 등위 접속사 역할이 뭡니까? 병치입니다. 병치. 병치가 좀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이게 나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등위 접속사인데요. 등위 접속사의 역할은 병치할 때 쓰는 것이고요. 병치는 쉬운 말로 나열이 되겠습니다. 나열. 예를 들어보죠. 과일 이름 100개를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any, noun이죠. 명사. 자, 과일 이름 뭐 사과, 귤, 키위, 쭉쭉쭉쭉쭉. 마지막으로 딸기. 100개를 나열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규칙이 있어요. 이런 성분을 나열할 때는 반드시 마지막 이 100번째 명사 앞에는 등위 접속사 하나 넣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nd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나열 다음에 등위 접속사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등위 접속사 다음이 그 나열에 뭐란 얘기예요? 마지막이다라는 신호탄이죠. 실제로 동사가 한 5개 나열되면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어디가 수식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등위 접속사 하나 넣어주면 아 여기가 동사 마지막 병치구나. 이게 신호탄이에요.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등위 접속사죠. 예를 들어서 동사 병치도 마찬가지입니다. verb 병치하면은 동사 2개, 3개, 그 다음에 마지막 100번째 동사 앞에는 반드시 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등위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형용사도 가능하죠. 아름답고 잘생기고 키 크고 그리고 뭐 벗을 넣어도 돼요. 그러면 그러나 이렇게 되죠. 뭐 하여튼 그리고 또 뭐 뭐랄까 하여튼 아주 뭐 향이 좋은 이렇게 병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투부정사도 이제 조만간 배울 텐데요. 투부정사도 병치가 가능한데 투부정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병치되는 투부정사 앞에는 등위접사 하나가 아무거나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병치의 기본이죠.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텐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좀 예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형용사 병치의 경우에는 형용사는 어차피 형용사의 정의상 뭘 수식하게 돼 있나요? 명사를 마지막에 수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and가 없더라도 결국에는 어디서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명사 앞에서 마지막으로 끝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형용사 병치 시에는 등위접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 병치할 때도 또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때는 두 번째 투부정사의 투부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법 문제에 많이 나오는 이거는 등위접속사가 생략되는 게 아니고 투가 생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병치 규칙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예문을 보시죠. 자, 그러면 3번 항목 제목을 다시 읽어볼게요. 등위접속사는 세모 표시한 후에 바로 뒤에 있는 성분에다가 밑줄 치고 또 그것과 같은 성질의 성분에 모두 밑줄 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문 보겠습니다. 등위접속사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에 등위접속사를 한번 찾아서 세모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뭡니까? 예, but하고 and 한 번씩 나오죠? 예, but에다 세모 표시, 그 다음에 and에다 세모 표시. 자, but부터 보겠습니다. but 바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an으로 되어 있죠? can이 조동사인데요. 어쨌든 동사 아닙니까? 그럼 앞에 뭐랑 병치됐다 봐야 돼요? 포즈하고 병치됐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포즈에다가 1번이라고 쓰고요. can에다가 2번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and 보겠습니다. and 바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elease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앞에 뭐랑 병치됐겠어요? 이번엔 can이 아니고 inspire입니다. 그래서 can inspire and can release 두 번 걸리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inspire에다가 1번, release에다가 2번이라고 쓰세요. 자, 해석 들어갑니다. The virtual reality ride. 이게 뭐냐? 직역하면 가상현실 탈 것. 가상현실 탈 것. 그 롯데월드에 가도 프렌치 레볼루션인가요? 그거는 진짜로 가는 거잖아, 앞으로. 그렇지만은 뭐 다이나믹 디어터 이런 것은 실제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화면 보면서 의자 흔들리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죠? 자, 그럼 해석해보면 가상현실 탈 것은 포즈가 제기하다인데요. real risk 진짜 위험을 제기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no가 들어갔습니다. no 그렇죠? no에다가 동그라미. 자, 이제 no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번역하면요. 주어가 사람, 동사가 is, 대열이 부사입니다. 그러면은 is 뒤에 대열은 없는 셈 치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몇 형식입니까? 1형식이죠? is가 1형식일 때는 번역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있다. 그럼 이거 해석이 한 사람이 있다 거기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여기 A 부분을 few로 바꾸거나 얘를 no로 바꾸게 되면은 보세요. 번역을 잘 보세요. 없는 사람이 있다 거기에.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없는 사람이 있다 거기에가 아니고요. 사람이 없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 여기 no는 뭘 부정한 겁니까? 뭐 명사가 아니고 뭐예요? 동사를 부정한 거죠? few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없는 사람이 있다가 아니고요. 사람이 거의 없다. 뭘 부정했습니까? 동사를 부정했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앞으로 no나 few나 little이 들어가면 little이 들어가면 동사를 부정한다는 거 이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문 다시 읽어볼게요. 가상현실 탈 것은 진짜 위험을 제기합니까? 안 합니까? 제기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 화면만 보는데 뭐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죠. 그러나 can inspire 테러가 공포죠. 공포를 목적어는 무조건 르이야.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release 방출할 수 있습니다. 뭐를? gratifying dose 엄청난 양을 dose가 양이에요. 근데 뭐의 양이냐면은
스티뮬런트가 자극제죠. 머리에서 나오는 호르몬 같은 거. 그러니까 가상현실 탈 것은 진짜 위험하진 않지만은 충분히 자극이 될 수 있고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지. 두 번째 의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에는 아무리 찾아도 두의 접수가 없습니다. 생략됐다는 얘기일 거예요. 어디에 생략됐을까요? wealthier에다가 1번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more developed에다가 2번이라고 쓰세요. 그러면 wealthier 다음에 뭐가 생략된 겁니까? and가 생략된 거죠. 왜? 형용사 병치시 and 생략 가능.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wealthier countries and more developed countries. 이게 두 번 걸리는 겁니다. 해석해보면 부유한 국가들 그리고 더욱더 발전된 국가들은 tend to 경향이 있습니다. have 갖는 경향이 목적어 을을 안 잊었죠? 쇠퇴하는 출생률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대단히 중요한 예문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형광펜 표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노란색 형광펜 표시. 제가 한서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빈 공간에 따라서 쓰시기 바랍니다. 스펠링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그냥 귀찮으면은 그냥 프린트에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귀찮으면은 대학 못 가요. 공부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식의 싸움이 아닌 건 이미 알고 있죠. 지식으로 승부되는 것은 이미 수능에서 다 끝났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지식으로 승부하는 것은 사실 서울연고대에서 끝났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지식으로 승부하는 것은 노력으로는 안 돼요. 아시겠지만은 그건 머리가 있어야 되고요. 김시습이 11살 때 국회에 들어갔는데요. 그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주역이라는 책은 모든 학문의 모든 박사들이 대학 교수직 마치고 나서 70대 넘어서 배우는 책이 주역이거든요. 근데 주역이라는 책을 주희라는 사람이 번역만이 아니고 평역을 해서 거기다 이제 평을 썼습니다. 주석을 달았거든요. 그 주석을 단 나이가 16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16년 동안 노력해도 이거 안 돼요. 이건 타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타고난 재능으로 승부하는 기간이 이미 지났고요. 왜냐면 이제 보통은 똑똑한 애들 보면 12살, 13살 때 하버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끝났고요. 이제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야 되냐? 몸 가지고 살아야 돼, 몸. 몸 부비부비 하는 거예요. 14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그러면 편입으로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100%. 머리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지금은 이제 아니야. 인정하셔야 돼. 자존심 상태 인정하셔야 돼, 현실을. 우리는 나중에 마음의 양식을 길러서 하버드 간 천재들을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내 밑에서 일하도록. 걔네랑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들의 리더가 되겠다 이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의 승부처는 머리가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편입은 그리고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고달프게 몸을 사용하느냐에 달린 거죠. 근데 필기를 안 한다? 뭐 게임 끝이죠. 차별은 같습니다. 경향을 차별은 같습니다. 경향을 됐어요. 여기서 문장 끝났어요. 이게 차별은 경향을 같습니다. 문장 끝. 자 이제 병치 확인합니다. 병치 엔드가 병치한 것이 to required가 1번 to required가 2번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뭘 수식합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얘가 수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텐던스를.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형용사라고 그래요. 형용사 정의가 명사 수식하는 걸 형용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는 뭐 beautiful이나 이런 거가 형용사잖아요. 근데 얘는 아무리 형태를 봐도 to, retard 이게 형용사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형용사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던 거예요. 형용사는 모양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요. to retard니까 retard가 우리말 뜻이 뭐예요? 더디게 하다요. 더디게 하다. 얘 타동사예요. 그러면은 목적어가 뭡니까? 멘탈 디벨로먼트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을이죠. 그 다음에 오브는 뭐뭐의. 자, 그럼 해석해 볼게. 아이들의 정신 발달을 더디게 하다 경향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방금 해석한 해석이 뭔가 좀 부자연스럽죠? 어디가 부자연스럽습니까? 더디게 하다 경향을 갖습니다. 이거는 동사가 두 번 들어가는 번역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뭐라고 번역해줘야 돼요? 하다가 아니고 더디게 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디게 하는이 어떤 번역이에요? 형용사적 번역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있어 보이려고, 왜냐면 논문 써서 박사학위 받아야 되니까 학자들은 그래서 이 to retard를 뭐라고 이름 붙였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라고 그럴듯하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 있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한 것이다. 그건 맞는 말인가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 있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한 것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진술입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했기 때문에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문법학자가 먼저 문법을 정해서 국민들에게 공표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것을 문법학자는 그냥 분석만 할 뿐이죠. 한마디로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했기 때문에 학자들 입장에서는 형용사적 용법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 순서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자, 두 번째 갑니다. deprive 뜻이 뭡니까? 빼앗다죠. 빼앗다. 그럼 보세요. 여기 이제 봐야 돼. 자,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배운 대로. 목적어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를. 오브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의. 그리고 여기 댐이 가리키는 거는 지금 이 문장에서 복수명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도 있지만은 이거는 댐 뒤에 있기 때문에 제외고요. 댐보다 앞에 있는 복수명사 뭐밖에 없나요? children이죠? 얘는 children 가리키는 건데요. 자, 그럼 봐봐. 빼앗다. 아이들을 빼앗다. 일부 혜택의 아이들을 빼앗다. 이상한 일가 자연스럽습니까? 일부 혜택의 아이들을 빼앗는 경향이 있다? 자연스러워요? 어색해요? 어색합니다. 그래서 쌤이 가르쳐준 대로 안 되던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다? deprive A of B는 수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정의하면 수거는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배운 대로 안 되면 수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수거집에는 deprive A of B가 있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수거기 때문에 원칙대로 안 되죠? 얘가 의들이 아니고요. 얘가 애게고요. 얘가 의가 아니고요. 뭐뭐를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해석하면은 A에게서 B를 빼앗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거를 외워주는 이유는 문제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독해 지문 해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거를 외우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갑니다. 아이들에게 일부 혜택을 빼앗다 경향. 잘못된 번역이죠? 뭐라고 해야 돼요? 빼앗는. 왜냐하면 형용사 용법이니까. 빼앗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번역하면 차별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신 발달을 더디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차별은 아이들에게 일부 혜택을 박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차별하면 안 되겠다. 번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문장 가보시죠. 네 번째 예문인데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좀 길어가지고. 자, 밑줄이 몇 개 있나요? 첫 번째 밑줄에다가 1번이라고 쓰고요. 두 번째 밑줄에다가 2번이라고 쓰고요. 세 번째 밑줄에다가 3번이라고 쓰겠습니다. 놀랍죠? 동의 접속사 and 하나로 문장까지도 명시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문장이 3개인데 마지막 문장 앞에만 and가 들어가 있죠? 놀랍습니다.
해석해보죠. 38%는 had, 가졌다. 목적어 을을 제발 잊지 마세요. 바첼러가 뭐냐면 학사, 학위할 때 학사. 그리고 마스터가 뭐냐면 석사, 닥터리얼이 박사죠. 그래서 학사 학위를 그리고 또는 석사 학위를 가졌다. 어디에서요? in 특정 분야 안에서. 그리고 또 국민의 37%는 had majored in에다가 밑줄. 이거는 수거입니다. 참 편하죠, 영어 선생이. 수거예요. major in이 뭐냐? 뭐뭐를 전공하다는 뜻이에요. 뭐뭐를 전공하다. 해석해보면 37%는 일반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굳이 이렇게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영어로만 읽으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초반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 18%는 학위를 가졌습니다. in, 가로 열고, education, 가로 닫고. 자, 여기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자, in education 이 전명구 안에 search가 들어있죠. search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as에다가 동그라미. 또 주요 구문이 나왔습니다. 이거 또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search A, as, B.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혹은 여기 so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as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search A, as, B. so A, as, B. as A, as, B. 번역이 어떻게 될까요? 네, 잘 알고 있네요. B와 같은 그러한 A. B와 같은 그러한 A. 번역은 외우셔야 돼. 멋대로 하면은 이게 낚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한 대로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뭐 보일지 모르겠네. 여기 보이죠? 카메라가 이렇게 보이나요? 네. The same A as B.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번역이 독특합니다. 이거 번역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B와 똑같은 A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어요. The same A as B. B와 똑같은 A. 자, 이제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문을 통해서 무한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2분 가로 묶어서 버리겠습니다. 왜냐면 부사니까. 자, 그러면 나왔네요. as 동그라미 번역이 어떻게 돼요? B와 같은 그러한 A, 1900년과 같은 그러한 1900년과 같이 그렇게 늦게. 근데 왜 제가 1900년과 같이 그렇게 늦은이라고 번역을 안 했냐면 레이트가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900년도와 같이 그렇게 늦게. 됐어요? 계속하면 there were 있었습니다. people 사람들이. 아니 어떤 사람이요? 원래 화살표를 써야 되는데 없어 보이니까 who. 아니 어떤 사람이냐면 여전히 믿는 사람. 뭘 믿습니까? 대절이야라고. 사과가 독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문. You can get, 너 얻을 수 있어요. 건강관리를 at a very low cost, 대단히 낮은 가격에서 말이죠. 쌤, 낮은 가격이라는 게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시에다 동그라미. 대시는 부연 설명입니다. 즉,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즉, as 동그라미. 그럼 해석하면요. B와 같은 그러한 A. 25달러와 같이 그렇게 리를.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리틀 다음에 뭐가 생략됐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코스트가 생략된 거예요. 영어는 되도록이면 생략해가지고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영어는 되도록이면 생략해요. 그게 정말 우리 입장에서 힘들거든요. 여기 코스트가 생략된 거예요. 왜냐면 앞에 나왔으니까 코스트가. 그럼 해석하면은 25달러와 같이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됐어요? 세 번째 예문. For this work. 이 일에 대해서는 여성들은 earn, 벌어들입니다.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earn이라는 것은 타동사입니다. 그럼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요. 목적어는 무조건 명사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목적어가 뭘까요? 자, only는 부사니까 가로 묶어서 버리고요. about도 대략이라는 뜻의 부사니까 가로 묶어서 버리고요. half도 절반이라는 뜻의 부사니까 가로 묶어서 버리고요. as A, as B에서 앞에 있는 as도 역시 부사입니다. 가로 묶어서 버리고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much만 남죠? 그럼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much 다음에도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money가 생략된 거죠. 아까는 위의 지문에서는 앞에 코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코스트를 생략했는데 지금 예문에서는 왜 생략한 거예요? 누구나 다 알 거라는 전제로 생략한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인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생략이. 그래서 해석하면 거 봐봐, 이제. as A, as B입니다. B와 같은 그러한 A, 남자와 같은 그러한 much money, 많은 돈을 법니다. 다시 할게. 이 일에 대해서 여성들은 법니다. 남자와 같이 그렇게 많은 돈을. 근데 앞에 뭐가 들어있나요? 하프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하프는 절반이라는 뜻이니까 결국에 남자와 같이 그렇게 많은 돈의 절반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여성이 남자의 절반의 돈을 번다. 좀 열받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자, 하여튼 A1 자, 하여튼 뭐 아니 그 여자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여자친구가 그 공무원인데요. 하여튼 뭐 그 어저께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 1년 월급을 저는 한 2달이면 받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 한 달에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갑자기 말이 적어져요. 어제도 오빠 저 다음 달에 얼마 나와? 그래서 얘기했더니 한동안 또 공백이 흘러요. 그러다가 곧 근데 뭐 어차피 그 돈이 내 돈이니까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께서. 맞죠? 뭐 제 돈이 그 사람 돈이니까. 이제 뭐 한 7년 만나다 보니까 이제 뭐 전제로 깔고서 결혼은 전제로 깔고서 대화가 오고 갑니다만은 모르는 거죠. 자, 다음 겁니다. 아니 좀 제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건 인간은 모르는 거니까. 자, 다음 문장 보시죠. 네 번째 M은 여자들은 전통적으로 don't do 하지 못합니다. do가 하나예요. as 동그라미, so 동그라미, as 동그라미. B와 같은 그러한 A. 남자들과 같이 그렇게 well, 잘. 남자들과 같이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합니다. 또 여성 차별인데요. 남자들과 같이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in 가로 열고 math and science에서 가로 닫고 그래서 전명구입니다. 그런데 이 전명구 사이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은 such에다 동그라미, as에다 동그라미, such A, as B 해석하면은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그러한 masculine이 뜻이 뭐예요? 남성스러운 subject가 과목이죠. 다시 한번 할게.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소위 남성스러운 과목에서 남자와 같이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랑 과학에서는 여성들이 좀 떨어진다. 뭐 그런 진술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과학자들은 found, 발견했습니다. 목적어는 을 잊지 않으셨죠? 약간의 보호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적절한 음주로부터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적절하다는 게 얼마입니까? such 동그라미, as 동그라미. B와 같은 그러한 A, a glass, 한 잔과 같은 그러한 drinking. 됐어요? 한 잔과 같은 그러한 음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의 한 잔입니까? 맥주의 또는 와인의 per day 하루에.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생략했으면 좋을 법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2번 연속 들어간다는 거 있어서 드링킹이 2번 연속 들어갔죠. 그러니까 such drinking에서 such drinking에 있는 드링킹을 생략할 편이 좋겠죠. 만약에 그걸 생략하면 여러분이 익히 보던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such as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보는 such as라는 전치사는 무조건 such 다음에 뭐가 생략된 구조인 거예요. 뭔지 알겠죠?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문입니다. Developed nation, 선진국에서 여성들은 get, 받습니다. the same 동그라미, as 동그라미. B와 똑같은 A, pay가 명사로 봉급이에요. 그 다음에 get의 목적어니까 을을 잊지 마시고요. 해석하면은 남자와 똑같은 봉급을 받습니다. for, 뭐뭐에 대해서. doing, 하는 것에 대해서. 뭐랍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남자와 똑같은 봉급을 받는다. 4번. 전명구는 괄호로 묶습니다. 전명구라는 것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 원이 주어겠죠? ove에서 가로 열고 main reasons에서 가로 닫고 for에서 가로 열고 decrease에서 가로 닫고 in에서 가로 열고 anti-smoking population에서 가로 닫고요. in 가로 열고 us에서 가로 닫습니다.
그러면은 주어는 원이고 동사는 뭡니까? is가 되겠죠. 보어는 뭡니까? creation이 되겠습니다. 또 전치사 나왔네요. 오브에서 가로 열고 strong anti-smoking sentiment 가로 닫고 또 among에서 가로 열고 또 general public 가로 닫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은 전치사는 보통 불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로 묶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one 하나는 근데 뭐에 하나냐면은 주된 이유들의 하나. 근데 뭐에 대한 이유입니까? for 감소에 대한. 아니 뭐가 감소했나요? in the smoking population. in이란 말은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돼요. 흡연 인구에 있어서 감소에 대한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근데 어디에 있어요? in the US 미국 내에서 말이죠. is입니다. 자 과연 흡연이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creation 형성입니다. 아니 뭐가 형성됐길래 흡연이 감소됐을까? 바로 강력한 anti-smoking 비흡연 센티먼트가 정서죠. 강력한 미국 내에서 흡연이 줄어든 이유는 제너럴 퍼블릭 대중들 사이에서 강력한 비흡연 정서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뇌졸중 두각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강력한 비흡연 정서가 형성됐기 때문에 담배 피는 인구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중쳤나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